2023년 4월 20일 이정훈입니다. 오늘 제목은 독재자를 위한 압력밥솥대 자유민주를 위한 포탄. 네, 압력밥솥대 포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왜 이렇게 잡았느냐고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쿠쿠 밥솥 있죠. 네, 그 공장에서 개성공단에 있는 그 공장에서 생산된 밥솥이 평양 독재자들한테 인기가 있답니다. 그거는 괜찮고 우크라이나 인민의 자유와 평화를 위한 포탄은 안 된다고 하는 이 민주당 좌파들을 공박하기 위해서 이런 제목을 뽑았습니다. 지금 좌파들이 신이 났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는 155mm 포탄은 일주일치밖에 안 된다. 따라서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주게 되면 대한민국 안보가 위태롭다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일주일치 아마 맞을 겁니다. 근데 그 일주일치라는 게 뭘 기준으로 한 겁니까? 아마 제 생각으로는 전포 사격. 우리나라 155mm 자주포가 K9, K5, K55 등등이 있습니다. 그걸 풀 가동했을 때 나오는 수치 겁니다. 155mm 포는 전방 사단마다 1개 대대 정도가 있죠. 군단에도 여단급이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쏜다고 할 때 가능한 거죠. 만약에 1개 사단만 전투한다면은 뭐 100일치도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자들이 일주일치밖에 안 된다 하면서 우리 겁을 주는 거는 북한하고 싸우기 위해서 자기들이 열심히 했다는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 그들은 북한에 돈을 퍼주고 벌벌 기었던 자들입니다. 이제 하다 안 되니까 반일파리로 안 되니까 이제 자기들이 애국자인 양, 태극기 부대인 양 그런 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열심히 펌프질하는 것 중에 하나가 러시아의 반발입니다. 지금 러시아에서는 외무부 대변인이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정도예요. 국가 간의 행위에 있어서 외교부 대변인은 매일같이 자국에 와 있는 외국 기자는 물론 자국 기자를 상대로 브리핑을 합니다. 거기 자기 나라 입장을 밝히죠. 이게 점점 중요해지게 되면은 정식으로 선언을 하거나 아주 중요해지면은 그 나라 국가 원수가 발표를 하게 됩니다. 외교부 대변인이 밝히는 거 가지고 대한민국이 쩔렁쩔렁 움직인다는 건 웃기는 얘기죠. 그거는 뭐 하루에도 몇 번씩 좋은 말 나쁜 말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이 우크라이나 잘렌스키 정부를 카이우의 꼭두각시 괴뢰 정부라고 하면서 러시아는 키이우 괴뢰 정권을 위해 정권을 우리에 대한 하이브리드 대리전 도구로 선택한 집단적 서방에 대한 대항의 방어전을 치르고 있다면서 그러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무기를 공급하는 것은 적대적 반러 행동으로 간주한다.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정도는 누구나 예상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메드베테프 이런 얘기 했습니다. 메드베테프는 아마 총리를 지내다가 대통령 지냈던 그런 자죠. 한국을 가리킵니다. 그 나라 국민이 러시아의 최신 무기가 그들의 가장 가까운 이시자 우리의 파트너인 북한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다. 네. 이거죠. 러시아는 자국이 제공했던 최신 무기가 북한에 간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 소리도 안 했다는 것은 무시하고 있습니다. 쿼드 프로 쿼라 그랬습니다. 주고받는 대가. 자, 너 한국 우크라이나에 주니까 너희는 우리가 북한에 준 거한테 당할 거야. 이렇게 협박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협박은 보지 못하는지 이 민주당 좌파들 깝깝하죠. 이미 우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정부 차원에서 반대한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어차피 친러는 못 갑니다. 자, 우리 편을 드는 정권도 있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입니다.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 4월 12일 지방에 갔다가 그 지역 언론 간부들과 회식을 하다가 이제는 내가 한국에 가야 한다 하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기시다는 아마 다음 주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고 그 다음 달에 히로시마 G7 회담이 있고 그 후에 한국으로 올 겁니다.
와서 이제 한미일 공조를 공고히 확인할 겁니다. 북한이 이제 협박을 하고 있죠. 정찰 위성을 띄우겠다. 군사 정찰 위성을 띄우겠다. 우리도 지금 군사 정찰 위성을 띄우기 위해서 미국의 로키드 마틴 기술을 받아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습니다. 위성은 뭐 우리도 제작할 수 있고 기술을 받아서 발사체가 문제인데 등등 해갖고 아마 내년쯤이나 올해 빠르면 될 것 같긴 한데 북한도 이걸 발사하겠다 그랬는데 아주 웃기는 게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서 쏘겠다 그럽니다. 거기에 북한의 서해 위성 발사장이 있는데 요 발사장은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트럼프를 만났던 김정은이가 자기네들이 폐쇄할 수 있는 목록, 영변에 있는 북한 원자력 연구소는 거기에 있는 원자로는 하나는 소련이 준 IRT 2000이고 하나는 북한이 만든 거죠. 다 설계 수명이 다 오래전에 지났습니다. 이미 폐로한 거를 없애겠다와 더불어 서해 위성 발사장을 없애겠다 그랬었는데 지금 여기를 다시 고쳐서 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위성의 사진을 보게 되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이 위성을 쏘게 되면 갑자기 이것 없이 쏘게 되면 상대방은 ICBM을 쏜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IMO 이게 뭐라 하더라? 이카오하고 IMO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카오는 국제 해사기구인가? IMO가 해사기구고 뭐 항공우주안전기구인가가 이카오 겁니다. 이게 쏘게 되면은 하늘로 올라가다가 비행기한테 위협할 수 있으니까 전 세계 비행기한테 정보를 주는 기관하고 이게 떨어지면 바다에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느 바다에는 가지 말라라는 그런 통보를 국제 해사기구에 알려줍니다. 지금 IMO 측에 따르면은 북한은 어디 떨어지니 거기 조심해라라는 통보를 한 적이 없다.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북한이 그런 거 보게 되면. 자, 그러니까 북한은 어쨌든 지금 서둘러서 우리를 위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들이 아주 더티한 치사한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2016년에 우리가 철수했죠. 그러면 그 재산은 다 우리 겁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우리가 북한하고 약속을 맺어갖고 개성공단 땅을 걔네들이 내놓고 우리가 건물을 짓고 걔네 직원들을 고용해서 임금을 주면서 돌렸습니다. 그 건물하고 소유권은 우리한테 있습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이 일본에 병합돼서 식민지가 됐다 하더라도 근데 우리가 독립을 했더라도 그 조선 땅에 지었던 일본의 건물 이런 소유권은 일본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일본이 포기했죠. 대신에 우리는 외정 때 일본에 우리가 갖고 있던 건물 우리가 못 받은 임금은 다 받은 거죠. 그게 박정희가 받아낸 거죠. 그게 청구권 자금이었습니다. 지금 북한은 개성공단에 있는 모든 설비 거기에 우리 연락사무소도 우리 겁니다. 지들이 임의로 파괴했죠. 대한민국 국민의 목숨과 재산을 빼앗은 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는 반드시 처벌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찾아내야 됩니다. 근데 이 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연락사무소를 파괴한 데 이어서 그 지역에 있던 공장들을 가동하고 있답니다. 경북대학교 국토위성정보센터 정성학 부소장이 위성사진을 쭉 보니까 건물 한 동은 이 열 영상 카메라 찍으면은 밖에 온도는 기온은 예를 들어 영하인데 안에서 막 뭐가 돌아가면 열이 나니까 지붕은 한 10도쯤 될 수 있잖아요. 그거를 잡아냅니다. 한 지붕이 12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거는 아주 활발히 가동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거. 우리나라 전기밥솥 중에 압력밥솥이 세계 최고죠. 옛날엔 저도 일본 가면 코끼리 밥통 사오라고 자꾸 그랬는데 이 밥통이 지나서 밥솥이 나오다가 대한민국의 쿠쿠가 최고죠. 쿠쿠도 거기 투자했었는데 거기에서 얘네들이 이 공장을 다시 돌려서 압력밥솥을 생산하는 모양입니다. 그래갖고 평양에 갖고 와서 비음성 압력밥 가마 이런 임의의 상표를 붙여서 백화점에서 팔고 있어요.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가동하는 또 하나의 공장은 사미스 전자가 하던 자동차 부품 공장. 이거 왜 이런가? 지금 개성공단 출퇴근하기 위해서 개성에 사는 사람들을 출퇴근시켜야 되니까 현대자동차 버스가 제공됐거든요. 그 버스를 지금 평양과 개성에 끌고 가서 지들이 시내버스로 쓰고 있어요. 거기 부품이 필요하니까 생산하는 것 같아요. 아주 웃기는 자들입니다. 도둑놈들입니다. 이런 자들에 대해서 민주당과 좌파는 입도 뻥끗 안 해. 아니 대한민국 자주포 포탄이 일주일치밖에 안 되는데 우크라이나는 왜 주냐 하면서
대한민국 국민 해수부 공무원이 죽어도 찍소리 안 하는 게 문재인 그 떨거지들이고, 대한민국 재산이 저렇게 악용당해도 찍소리 안 하고 뭐 평화를 위해서는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소리 하고 있습니다. 참, 옳은 개소리죠. 지금 이 북한이 뭔 짓을 하고 있는가 하면요, 중앙일보가 좀 보도를 했는데, 북한 사람들이 중국에 나와서 개성공단 시설을 니네가 투자해서 돌려라 이렇게 움직이고 있답니다. 개성공단 투자 유치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 대한민국 투자는 꼴도 보기 싫다고 다 쫓아내고 연락사무소까지 파괴한 주제에 그 시설이 아깝고 설비가 좋으니까 중국 사람 들어와서 투자해서 니들이 돌려라 이런 장난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선언해야 될 게, 중국인들이든 외국인이든 우리 재산을 지금 맘대로 돌리고 있잖아요. 적절한 시기에 우리가 군사작전을 할 때 너희들의 안전은 보장해주지 못한다라는 선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배심 있게 나가고 있죠. 무기 제공하겠다. 제공해야죠. 그에 따라 한미일은 점점 올라갑니다. 지금 추미애부터 모든 좌파들이 달라붙어서 반일 파리를 신나게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일본 갔을 때 일본 총리하고 오므라이스 먹은 데는 뭐 참 그 거리가 좀 된다고, 거기가 어디라고, 관동 대지진 때 조선인들이 죽은 곳이다. 참. 아유, 추미애 사는 집 옆은 임진왜란 때 우리 조선인들이 외군들한테 코 베고 귀 베인 데 아닌가? 뭐든지 갖다 붙이고 있어요. 지금 길을 쓰고 있습니다. 북한에는 뭔 지령이 내려온 것 같아. 아마 이승만 대통령 때 북한의 아성 공격이라는 게, 아성이 어금니거든요. 어금니 성, 가장 중요한 데를 때려라.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승만 대통령 중심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만들어 가니까 대한민국의 아성을 무너뜨려라 하고 남노당이 지시를 내린 적이 있어요. 그거와 비슷한 것 같아요. 그걸 뚫고 대한민국을 만들었고 우리는 건국한 나라입니다. 근데 그 자들이 아직도 남아가지고 이렇게 흔들어댑니다. 이 결론은 뭐냐? 김정은 그 집단, 북한을 없애서 통일하지 않는 한 이 자들은 끝없이 나온다는 거예요. 통일하고 나도 러시아 또 공산국가인 중국이 있는 한 또 그런 위협은 또 있을 겁니다. 끝없이 싸워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공짜가 아니다. Freedom is not free.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해라. 이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좌파들 이제 좀 지나면 태극기 보수파를 능가할 정도로 북한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 실탄을 저장해야 된다 떠들 겁니다. 그그달 그때 다른 말 하는 자들. 그러면서도 북한이 우리 공장을 돌려갖고 압력받아서 파는 것은 모른 척합니다. 속으로 아주 좋아할지도 몰라요. 옛날에 박헌영처럼. 우리는 자유를 위한 포탄, 자유를 위한 총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